건강한 엄마가 건강한 아이를 만든다. 내 몸, 내 아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오늘은 자궁질환 맞춤 치료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이재성 원장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성의 자궁은 사실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굉장히 소중하고 정말 잘 아껴줘야 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특히 가임기 여성은 자궁질환 치료를 할 때 조금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 아기를 다 낳은 엄마들 같은 경우는 자궁 적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후에 어떤 자궁 근종이 또 생기는 걸 예방하고자 자궁 전체를 적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가임기이고 내가 앞으로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을 적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궁은 보존하고 근종만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근종을 치료할 때 수술적인 치료를 할 때 이제 근종 절제 수술이라고 하고 또 보통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뭐 하이프 치료라든지 자궁 동맥 색전술이라든지 그리고 고주파라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이 있고 각각의 좋은 점과 좀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그 환자분의 맞춤 치료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궁을 보존할 수 있는 치료법들을 좀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치료법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하이프 치료입니다. 하이프 치료라고 하면은 영어로 하이 인텐시티 포커스드 울트라사운드의 약자예요. 앞에 자를 따서 하이프라는 말을 쓰는데 한국말로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 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돋보기로 햇볕을 모으면 한 점을 태우죠. 그것처럼 초음파를 한 점에 집중시키면 그 부위가 온도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태우는 거예요? 그렇죠. 체외에서 초음파를 방출시켜서 그 방출된 초음파를 체내의 한 점에 집중시켜서 종양 부위를 한 65도 이상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종양 세포가 파괴가 되면서 괴사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서 치료하는 거죠.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느낌이네요. 네. 근데 하이프 치료가 이제 가능한 자궁 질환이 따로 있나요? 전부 다 되는 건가요? 자궁 근육층에서 생기는 단단한 질환, 자궁 근종이나 자궁 성근증이 하이프 치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절개 없이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해서 근종을 태워서 없앤다라고 하셨는데 하이프 치료의 성패를 좌우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하이프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의료 기술로 등재된 치료인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복강경이라든지 이런 로봇 수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 우리가 충분한 트레이닝 이후에 일반 병원에 나와서 진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하이프 치료는 신의료 기술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아직 대학병원이나 이런 트레이닝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의 도입이 아직까지는 원활하지 않는 상태여서 어떤 트레이닝이 없이 기계를 도입을 하고 그때부터 조금씩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어려운 환자를 치료하기보다는 조금 수월한 환자부터 치료를 시작을 하면서 환자분 개수라든지 조금 더 어려운 환자들로 나아가는 게 하이프 치료할 때 좋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부작용이라든지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하이프 치료 적용이 어렵다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일까요? 네, 하이프 치료는 우리가 우리 몸에 기구를 넣거나 하지 않고 체외에서 방출된 초음파가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그 종양 부위를 태워주는 치료인데요. 우리가 초음파가 진입해서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혹의 위치가 너무 안쪽에 위치할 경우는 실제로 하이프가 닿지가 않을 경우에는 치료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초음파가 들어가는 진입로에 어떤 유착이라든지 다른 병변이 있으면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료 범위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근종의 개나 이런 개수가 너무 많거나 근종의 크기가 어떤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범위보다 넘어설 경우에는 또 치료에 제한이 발생하고요. 또
혹 자체가 어떤 수분이 많다든지 어떤 혈류가 많다든지 하면 조금 더 까다롭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하이프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 이제 하이프 치료를 혹시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가능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분들 어떤 점들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될까요? 환자분들이 일단 치료를 고려하고 내원을 하시게 되면 담당 의료진 분들과 함께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근종이 하이프 치료에 적합한지 아니면 오히려 수술이 더 좋은지 그거부터 먼저 판별하시고 하이프에 적합한 혹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크거나 개수가 많거나 아까처럼 수분이 많을 경우에는 미리 호르몬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로 크기를 좀 줄여준다든지 치료의 반응이 좋게 만들어서 치료하시는 게 더 훨씬 좋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 이후에 경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환자분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지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이프 치료 후에 관리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하이프 치료가 이제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바로 운동이라던가 일상생활 가능한가요? 네, 하이프 치료가 어떤 몸에 기구를 넣지 않기 때문에 몸에 어떤 절개나 마취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 후 다음날 바로 식사라든지 일상생활을 바로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점을 빼면 레이저로 이렇게 태워주면 이렇게 점 붙여놓고 일상생활을 네네. 하잖아요. 그것처럼 치료 후에는 그냥 일상생활 하시고 건강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보통 가벼운 운동이라든지 그 균형 잡힌 식단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건강에는 뭐 술이라든지 안 좋은 것들은 다 피하시는 것처럼 술, 담배 피하시고 운동하시고 균형 잡힌 식사하시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산부인과에 내원하시면서 잘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하이프 치료법 어떤 분들이 가능하고 어떻게 좀 행해지는지 이러한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성 원장과 함께 소중한 자궁 건강을 지키는 자궁질환 맞춤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건강한 엄마가 건강한 아이를 만든다. 내 몸, 내 아이 두 번째 시간 함께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자궁질환 잡는 골든타임을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